2024년 12월 에스토니아 나르바. 이곳은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입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군 초소가 바라보입니다. 에스토니아 군인들은 매일 아침 긴장된 눈빛으로 국경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곳 최전선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천둥이라고 새겨진 자주포가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입니다. 차가운 발트해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서 한국이 만든 무기가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야기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만들지 못하던 나라. 우리는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에스토니아 할아버지들이 소련의 지배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 무렵 우리 할아버지들은 남의 나라가 만든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M1 소총, M4 셔먼 탱크, M16 장갑차. 총 한 자루 탱크 한 대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도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국방 자주화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손에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없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배를 굶더라도 기술에 투자하기로. 밤을 새워 일하더라도 우리 무기를 만들기로. 그때 거기 계셨던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중장년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울산의 조선소에서, 창원의 기계공장에서, 구미의 전자공장에서 여러분은 하루 12시간,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일했습니다. 왜요? 우리 자식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우리나라가 다시는 남의 나라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하나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대 말 한국은 마침내 K9 자주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여전히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의 동무대였습니다. 한국, 그들 눈에는 여전히 그저 싸구려나 만드는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자들은 뭔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가며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한 건 세계 최고의 포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선진국들이 수십 년 앞서 있는데 어떻게 따라잡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한국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빨리빨리 정신과 끝까지 근성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시험했습니다. 영상 50도의 사막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 시험했습니다. 빗속에서도 모래바람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수천 번 수만 번을 테스트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설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신이 과열되면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장전 속도가 느리면 자동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소재를 바꿔가며 경량화했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 초 K9 자주포가 탄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분당 68발의 빠른 사격 속도 세계 최고 수준. 40km가 넘는 사정거리 장거리 정밀 타격 가능. 불과 5분 만에 진지를 옮기는 기동성적의 반격 회피.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내구성 극한 환경 대응. 그리고 가격은 서방 무기의 절반 수준. 처음 K9이 국제시장에 나왔을 때 서방 국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산이 독일제나 미국제보다 나을 리 없어.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2007년 터키가 처음으로 K9를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제 PGH-2000과 한국의 K9를 두고 치열하게 비교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K9의 완승이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가 줄줄이 K9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특히 핀란드는 혹한 테스트로 악명 높은 곳인데 K9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어? 하지만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대규모 전쟁이 가능하다니.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전은 미사일과 드론의 전쟁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CFR의 분석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약 80%가 포병 사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미사일도 드론도 전투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쟁터를 지배하는 것은 포병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포병은 여전히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필사적으로 포탄을 요청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발씩 쏘아댔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보유한 포탄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낼 수는 없었지만 한국의 법적 제약, 폴란드 같은 나라에 K9가 탄약을 빠르게 공급했습니다. 폴란드는 그것을 다시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독일이 한 달에 만드는 포탄을 한국은 일주일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지켜보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동부 전선 국가들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 그들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장 포병 전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럽의 전통적 무기 제조사들. 독일의 PGH-2000은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게다가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배송이 느리고 생산량이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빠르게 필요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장 저 국경 너머에 있으니까요. 그때 이 나라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K9였습니다. 그런데 K9이 이 작은 나라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 상황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남한 면적의 절반도 안 됩니다. 서울 인구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는 러시아와 30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화로운 국경이 아닙니다. 1940년부터 1991년까지 무려 50년간 소련에 강제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소련 시절 그들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했던 것을, 그들의 문화를 탄압했던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시베리아로 끌고 갔던 것을. 1991년 독립한 지 이제 겨우 30년 남짓입니다. 그들에게 러시아의 위협은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겪은 생생한 기억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즉각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총 36문이 배치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같은 물량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로서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왜 K9를 선택했을까요?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러시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K9는 그 기술의 핵심입니다. 에스토니아는 K9를 단순히 사오기만 한 게 아닙니다. 현지 방산업체 고크래프트와 협력해서 발트 지역의 혹한 환경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통신체계도 나토 표준에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2024년 12월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공식 X9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새로운 K9 자주포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비 태세와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전력입니다. 사진 속에는 에스토니아 군인들이 K9 앞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K9 측면에는 한글로 천둥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토니아 최전선 나르바에는 한국이 만든 자주포가 러시아를 향해 포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만든 무기로 자신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70년 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소련 시절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포병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수만 문의 대포를 보유했고 포병으로 적을 갈아버린다는 교리로 유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몰아낸 것도 바로 소련의 막강한 포병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양의 포와 포탄을 소모했습니다. 하루에 수만 발씩 쏘아댔지만 보충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소련 시절 비축해둔 재고를 꺼내 쓰고 있지만 그것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포병 전력은 소련 전성기 대비 5% 수준까지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해진 러시아를 둘러싸고 지금 K9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북쪽을 보십시오. 노르웨이가 K9를 배치했습니다. 핀란드는 2022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K9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서쪽을 보십시오. 폴란드는 K9를 무려 672문이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항할 유럽 최강의 육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발트의 연안을 보십시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두 K9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보십시오. 루마니아가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30년 이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러시아 서쪽 국경선을 따라서 K9이 빙 둘러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자신들의 포병 전력은 약해지는데 주변국들은 최신의 한국산 포병으로 무장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르게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못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빠른 생산 능력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장인 정신으로 한 대 한 대 정성껏 만듭니다. 품질은 좋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대량 생산 노하우를 방산에 접목시켰습니다. 결과는 폴란드가 K9 672문을 주문했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까지 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였다면 10년도 모자랐을 물량을 5년 만에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둘째, 가성비입니다. K9의 가격은 독일제 PGH-2000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뒤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섭니다. 작은 나라들에게는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빠른 적응력입니다. 에스토니아가 혹한에 맞게 개조해달라고 하면 한국 기업들은 즉각 대응합니다. 현지 기업과 협력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경직된 대기업들과는 다른 유연함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절박함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분단국가입니다. 휴전선 너머 북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차이가 K9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70년 전 우리는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가나보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 무기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럽의 안보를 우리 무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무기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땀과 눈물로 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을 해보자로 바꾼 도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특히 중장년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젊은 시절 흘린 땀방울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던 그 손이, 1980년대 구미공단에서 부품을 조립하던 그 손이, 1990년대 창원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그 손이 바로 오늘 에스토니아 최전선을 지키는 K9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시다. K9의 에스토니아 사람들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스토니아 군인 한 명이 나르바 최전선에서 K9 앞에 섭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붑니다. 강 건너편에는 러시아 초소가 보입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런데 그 군인은 K9의 측면을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천둥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무기를 만든 나라도 한때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 이 무기를 만든 나라도 한때는 우리처럼 큰 나라의 위협을 받았지. 이 무기를 만든 나라도 한때는 가난하고 약했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은 일어섰어. 그들은 성공했어. 그리고 지금 우리를 돕고 있어. 이것이 K9이 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 가난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희망. 에스토니아뿐만이 아닙니다. 라트비아의 군인도, 폴란드의 장교도, 핀란드의 포병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트해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K9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한글로 천둥이라고 새겨진 그 포시는 단순히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라들의 꿈을 향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50년 우리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4년 우리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50년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2024년 우리 무기가 유럽을 지키고 있습니다. 1950년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2024년 우리는 희망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라. 세계가 무시했지만 결국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러시아 앞에 선 에스토니아에게 K9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는 한국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한국의 응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중장년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땀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일군 공장에서 K9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분은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명절도 집에 못 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에스토니아 최전선에 서 있는 K9를, 한글로 천둥이라고 새겨진 그 자주포를,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기술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희생이 이룬 기적입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당당하게 가슴을 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꾸는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 최전선에 서 있는 K9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큰 꿈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그들이 더 멀리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계속됩니다.